그런데 비즈 슈머는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비즈 슈머라고 해요. 비즈는요, 비즈니스, 사업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컨슈머, 슈머는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 그래서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직역을 하자면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자를 말해요. 비로소 2015년도에 비즈 슈머 마케팅이라는 걸 창안하게 됩니다. 비즈 슈머 마케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주겠다는 사명을 가졌어요. 이 사명은 제가 새로 만들어낸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22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소비자를 유통에 참여시켜서 기회를 주고 스스로 광고 유통을 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게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휴앤컴퍼니에 가지고 있는 대리점권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졌을 때 그 제품을 내가 소비할 때는 마진을 내가 돌려받으면서 쓰는 원리가 되겠죠. 이것이 비즈 슈머의 소비 혜택입니다. 그러면 그 멤버십이 되었을 때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다 비즈 슈머들이에요. 비즈 슈머들은 자신이 소비를 하고 자신이 유통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마일리지와 실적화를 시켜서 나의 멤버십에서 일어나는 소득을 나에게 던져준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멤버십 소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자격을 모든 이들과 함께 쉐어하겠다. 모든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비즈 슈머. 생산자하고 소비자. 이거는 엘빈 토플러가 얘기할 때는 생산자의 소비자에는 소비자가 생산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슈머들이 생산에 참여해요? 안 하잖아요. 여기에 개념은 뭔가 하면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해서 소비자가 원래 테스트모니얼 제품 체험을 하잖아요. 이 체험단을 만들고 이 체험단들이 제품이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음 생산에서는 바꿔달라 해가지고 생산의 질을 높여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것은 스마트한 프로슈머들을 가진 기업이 성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슈머가 지나가니까 이제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비즈 슈머가 나오죠.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 사업하는 사람들이 쓰다 보면 이건 다른 걸로 하면 캐시백. 근데 캐시백을 아주 전적으로 많이 법인 대리점이 가져가는 걸 회원에게 다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H사 같은 거, 그리고 휴엔, 뭐 땡땡땡,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다른 데서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죠. 1차적으로. 그건 회원이니까. 회원은 캐시백이라든지 싸게 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뭘 해준다? 마일리지. 적용해주고. 이거는 회원제는 회원에게 돌아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서비스, 상조, 보안, 카드 이런 사용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주로 이슈화하는 네트워크 회사들입니다. 난 그거는 상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 강단에선 강사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딱 보기에는 저는 학자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처럼 보입니까? 야매처럼 보입니까? 백수처럼 보입니까? 학자처럼 보여요. 그 학자의 한 면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계설계를 전공했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산전수전을 겪고 상담심리를 다시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MBA를 하고 또 인사조직 리더십으로 경영학 박사를 하고 또 사람을 대하다 보니 심리학을 또 하게 돼 있어서 그 조직 인사 심리, 조직 진단, 조직 그룹 개발을 하다 보니 거기에 가장 교육 심리, 사회 심리
그리고 인성심리, 심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사람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학자적인 측면이 있는데, 또 제가 그 직장 생활을 그 H그룹에서 했었는데, 그 초창기 구조조정 대상에서 이제 나왔어요. 기업에서는 대체 인력이 생기면 내가 프리타임이 된다, 잘린다? 예, 잘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는 대체 인력이 생기면 프리타임이 된다, 잘린다? 프리타임이 된다는 게. 그렇다면 대체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게, 그 방법 중 하나가 지금 가장 뜨는 게 멘토링인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것은 우리 그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오늘은 판서 강의를 합니다. 그 영어는 몇 개 안 나옵니다. 이 컨셉이라는 얘기예요. 컨셉. 다 같이 다 컨셉. 이 컨셉은 뭔가 뭐 컨셉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컨셉은 개념을 얘기하는 게, 한글로도 씁니다. 자, 이 개념을 얘기하는데 각각 그 워딩들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비주슈머 멘토링 특강이에요. 그래서 멘토링까지 딱 영어가 3개 나옵니다. 부담 갖지 마시라는 게. 왜 한국 사람들은 영어 컴퓨터에 부담이 제일 많고 영어 컴퓨터에 가장 돈을 많이 들여. 그러면서 가장 두려워하는데, 자, 멘토링. 멘토링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성공학개론이에요. 그럼 또 한자가 나와요. 이해가 안 될 때는 한자로 푼다 해서, 자, 성공은 이룰 성자, 이렇게 성공을 쓸 수 있죠. 그럼 멘토링이 뭐고 성공이 뭐냐를 알아야만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보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 창업 강좌라든가 아니면 일익기업 강좌 아니면 뭐 비즈니스 스쿨 이런 데 가서 아니면 CEO 과정에 가가지고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왜 이 사업을 하느냐고 내가 물어요. 왜 이 사업을 하냐고 했다면 대부분이 답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럼 목표가 뭐냐 물어요. 그럼 성공하는 거다 그래요. 그럼 성공이 뭐냐 물었어요. 꿈을 이루는 거다 그래요. 그럼 꿈이 뭐냐 했더니 목표를 이룬 거라.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뱅글뱅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자, 프로슈머에서 이제 비주슈머까지 넘어왔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오면은 앉아서 연봉 1억이야. 동의하면 고개라도 끄덕여. 하루 2시간 일도 안 하면서 돈 110만 원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연봉 1억, 월 1,000만 원, 월 5천, 월 1억. 이제 거기서 코인 펀딩 가게 되면 이제 한 방에 1억? 이렇게 말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멘토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멘토링의 개념을 보게 되면 그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거예요. 오디세이 왕이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자기 왕자가 텔레마쿠스야. 텔레마쿠스라는 왕자에는 아직 어려. 그런데 과거의 왕들은 다 제왕적 왕이기 때문에 직접 전쟁터에 나서 싸우고 다 돌아오잖아요. 뭐 대조영도 그러고 다 그랬잖아요. 주몽도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전쟁터에 나가려니까 어린 왕자한테 나라를 맡겨야 되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문 역할하는 친구 이름이 멘토르야. 멘토르라는 친구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승리하고 올 테니 내가 없는 동안 내 이 어린 새끼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한번 대해서 키워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멘토르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하고 다음 텔레마쿠스 왕자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에 너의 아비는 멘토르다. 멘토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로 생각해서 아비처럼 따라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에 멘토르는 너의 아버지고 텔레마쿠스는 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멘토르의 자문을 받고 그 방향을 갖고 그 철학을 가지고 행해라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멘토링 협약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17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 후에 텔레마쿠스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게 된 게, 그게 지금 20세기, 21세기 오면서 기업에서 그 방법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선배 사원들이 있으니까 선배 사원들이 그 능력, 재능, 결과, 성과 그런 노하우를 신입 사원들한테 가르쳐줘라 이거야. 돈 안 들이고 사람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걸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시작해서 10만 명을 그걸 듣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게 각 회사들에서 뭐 IBM 여기저기서 다 보면서 특히 그 재결치가 멘토링의 꽃을 피웠죠.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도 선배 사원들이 후배 사원을 가르쳐라. 학교에서도 대학생 선배들이 저 프레시맨들을 시연어가 가르쳐라. 또 이제는 기업에서 창업 먼저 한 사람들이 늦게 창업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해줘라. 그게 바로 멘토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멘토링이 꽃을 피우기 가장 좋은 집단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멘토링 특강을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여기 와 계신 멘토링 특강을 우리 장영칠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용수 사장님 이런 분들이 뭐 이시원 뭐 김성수 사장님 다 멘토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때는 사업적인 거, 어떤 때는 보상적인 거, 어떤 때는 진행 방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그들의 성과와 경험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그룹이나 팀에서 멘토단을 운영하는 팀들이 가장 빨리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는 게 바로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이 멘토링이 하는 것은 첫 번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나 자기의 사례들을 케이스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적인 거나 지혜를 말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선생도 되고 선배도 되고 스승도 되고 부모도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서로 신뢰관계가 돼야 되고 추종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서로의 약속인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에서 ABC 체제가 멘토링 체제로 이루어진다면 성공은 빨라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래서 성공을 원한다면 첫 번째 성공에 대한 개념, 컨셉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다음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성공한 사람은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자기의 성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 모델은 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정의를 내가 조작해서 내리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계나 개념에 보게 되면 성공의 정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의 정의는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성공의 정의가 다 다른데 지금까지 성공의 8단계냐 성공의 법칙이냐 하면서 상자 속에 틀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공의 정의를 내릴 때 저는 성공의 정의를 모든 책이나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내린 게 첫 번째 성공의 정의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거, 힘든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 거, 이런 자신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거, 친구가 없는 사람은 친구가 생기는 거,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거. 그럼 단점만 보완한 게 성공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게. 그건 단순하게 단점이 보완된 것이지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진정한 성공이란 성공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라는 얘기를 하죠. 재밌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이 좋아라는 얘기하죠. 한번 너도 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태를 뭔가 하면 장점을 발휘하는 순간. 그러면 성공의 정의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육체적 단점이 뭐냐. 뚱뚱한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톡스에서 성공하게 되면 그건 성공한 거야. 그거는 성공한 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단점의 육체적 상황 하나를 보완한 거죠. 맞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가정적 단점이 뭐냐 이건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아이들이 믿지를 않는다, 부부관계가 서먹서먹하다. 그런데 그게 원활해지고 행복하고 기뻐지고 즐거워진다. 그건 단점이 보완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또 다른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장점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적으로 단점이 뭐고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으로 이건 소득적인 측면이 될 수 있고 어떤 직급의 성취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단점과 장점이 무엇인가 그 상태를 내가 한번 나열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죠. 공부를 했다 안 했다, 내공이 높다 안 높다, 그리고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 독서를 한다 안 한다, 외국어를 할 줄 안다 모른다. 할 줄 모르는 건 단점인데 할 줄 아는 장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주고 통역을 해주고 글로벌 컨벤션을 한다. 이건 장점의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정신적인 거,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쿨하게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게. 그게 뭔가면 사회적 나눔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거, 가정적인 거,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이 5가지의 욕구를 묶어놓은 게 바로 매슬로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 각각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에 대한 정리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념에 꼭 성공할 때 성공 아까 얘기했던 그 성공이 뭐냐 했더니 뭐라 그랬다? 자, 이것도 한자입니다. 한자로 쓰는 이유는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어디에? 나무에 걸어서 보이는 거야. 그것도 어쪽에다가 서쪽에다가. 왜 서쪽에다가 하는 거 하게 되면 아침에 동쪽이 먼저 밝아요? 서쪽이 먼저 밝아요? 그게 사람들이 착신 거예요. 아침에 동 봐요? 새까매요. 그러면 저녁에 서쪽이 먼저 어두워요? 동쪽이 먼저 어두워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가 있으면 해가 일로 비치면요.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아요. 그러면 아침은 서쪽부터 밝아와요. 그래서 한 마을에 보게 되면 밭에 나가는 서쪽 마을 사람들이 일찍 밭에 가요. 먼저 창살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 정동진 가보세요. 바다 쪽 해 나오는 새까매요. 돌아보면 저기는 환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다가 표시해 놓는 거.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목표가 아닌 거예요. 네가 목표가 있다 없다를 묻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목표를 보여주는 걸 뭐라 한다? 텔레비전, 멀티비전, 슈퍼비전,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전이 있고 없고는 남들에게 보여줄 게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공학개론 첫 시간이니까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한다면 개념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이 STP, 쇼더 플랜을 통해서 내 목표나 꿈이나 계획들을 얘기할 수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그 목표가 뭐냐 하는 걸 하면, 다음 목표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목표 다음은 그 목표를 말을 해야 돼. 몇 가지로? 최소한 10가지로. 그래서 10가지로 나눠서 말하는데, 그거는 첫 번째 이렇게 글로 쓰면 돼. 글로 써서 안 되면 어떻게 알아? 그림으로 그리면 돼. 그냥 그림 화자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어디다 새겨놓으면 돼. 그 새겨놓는 거, 색일도 칼도잘 써서 이걸 뭐라 한다?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육체적 한 가지 목표를 10가지로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목표와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보여준다. 다른 사람에게 동시에 보여주면 그걸 뭐라 한다? 그렇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와 계획을 보여주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홈페이지나 어디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비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비전 2017, 비전 2020. 그거는 그 조직의 목표나 계획, 그 그룹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휘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목표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목표 계획하게 되면 목표와 계획할 때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뭘 한다? 모든 사람들은 실전을 뭐처럼 알아? 연습처럼. 연습을 뭐처럼 알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그렇죠.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습을 하는 거, 이 연습에서 이 단련하는 이 연보다는 습에 신경 쓰라는 게. 그 습은 뭐 하는 걸 말하는 게 습하다. 학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이런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그러니까 익숙해질 수 있는 건 이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된다? 그렇죠. 반복이 되는 거죠. 보니까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여기는 전부 리더고 강사들이니까 다 안다 모른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을 이기는, 횟수를 이기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 안 한다는 반복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걸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연습다운 그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다? 그 다음 나오는데 연습이 익숙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 그렇죠.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과거의 성공학을 얘기할 때는 반복하니까 익숙해졌다. 익숙해진 그런 틀이 잡혀 있는 건 익숙의 매뉴얼이 잡혀 있는 거를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더라? 그렇지.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자기 노트에 성공학 강의하면서 다 써놓고 그거를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때 바봤냐 바람이 일다 하는 불경을 아무리 해도 그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설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은 성공학 강사라는 것은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그걸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개념은 다 나왔다 안 나왔다? 싸그리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이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거를 비전이라고 하는 거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행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걸 뭐라 한다? 움직이는 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뭐라 한다? 그렇죠. 미션이라고, 트랜스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는 힘을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학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비전이 뭐고 미션이 뭐고 비전 선언을 했느냐, 미션 선언을 했느냐, 사명 선언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학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당신의 3년간 비전, 단기 비전을 봅시다. 5년간 비전을 봅시다. 10년간 비전을 봅시다. 중장기 계획을 봅시다.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거 없다면서 나는 꿈이 있다 이거 말이 돼야 돼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이러한 절차 개념들을 정립하면 그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는 걸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 생겨났을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가 생겨났을 때 필요한 게 그 목표는 반드시 내가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걸 뭐라 한다? 그걸 보게 되면 사람이 뭘로 하는 거? 사람이 전에 말로 하는 거. 사람이 말로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의 말은 무조건 믿으라 해서 믿을 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믿으라 하는 거 하게 되면 지금부터 어디에다 믿으라 하는 게 마음속에 되면 신념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하나씩 열거해 놓으면 그게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백만장자다는 거, 나는 크라운이다 하는 거, 나는 임페리얼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신념이죠. 목표를 생기는 과정에서 그 신념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와 계획 이런 비전에 이런 게 중요한 우선순위 육체적인 거냐 가정적인 거냐 경제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사회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값을 매긴다 하죠. 그래서 가짜에 값치자를 써서 뭐라 한다? 가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치관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 성공이라는 건 성공의 요소와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의 요소는 어떤 게 성공이 요소냐 하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성공 요소. 갖고 있는 거는 성공 요소야. 그런데 조건은 뭔가 하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 성공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성공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공이 가장 중요한 거 알게 되면 제가 12년 전에 쓴 변화하는 사람의 미래는 아름답다 책. 요 책이 보니까 지금 네트워크하는 사람 레벨에 딱 맞는 것 같아. 쉽게 얘기해서 내가 12년 앞서간다는 얘기야. 지금 한번 꺼내 읽어보니까 맞는데 성공의 요소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하나 둘 셋 한번 외쳐보세요. 그걸 마친 분께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음 행동.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나오죠. 가장 요소 중에 중요한 거는 내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 같이 스스로 자, 믿을 신,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과거에는요. 성공학 강의에 자신감 훈련뿐이 없었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믿겠냐고. 동의하면 고개라도. 그래서 노래가 나오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면서. 넌들 나를 믿겠느냐? 한치 앞을 못 보는 인간들이 노래가 돼서 유행가처럼 나온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게 자신감.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나는 딱 보게 되면 한 대화를 좀 하다 보면 그래도 심리학 박사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 못하겠다. 네가 성공하려면 이거 바꾸기 전에 힘들으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오자마자 떠나는 사람이 무지 많아. 그거 뭐 바로 잘라버려야 돼. 좋은 팀은 내가 필요한 사람들로 성공의 요소를 갖춘 사람들로 바꾸고 그 조건을 맞춰주는 게 팀이에요. 그렇다면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딱 나와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 어떤 상황이 와도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없는 새끼들은 조그만 것도 남 탓해요. 괜히 얘가 내 위에 있어서 지가 일 못하는 인간도 있다니까. 평생 만날 일도 없는데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감이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거,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거, 그걸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책임까지 내겠다 하는 거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그러면 주변에 봐봐요. 매일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스폰서가 대실적을 안 내려가지고 성공 못한다. 그건 내려도 성공 못해요. 그건 100번이에요. 왜? 바이너리는 대실적만 와서 소실적 못 내리는 사람이 98%야. 그게 다 플러시아웃돼서 회사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남 탓하다가 그게 좀 심화되면 뭔가 하면 이제 이거 남 탓하는 걸 다른 말로 핑계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변명이라고 해요. 핑계와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공과 거리가 멀다 하는 거예요. 그건 공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거 성공의 요소, 성공 요소 중에 나는 우선적으로 꼽고 있는 게 뭐 제일 제가 꼽는다는 것은 레질리언스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야. 한번 쓰러졌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떨어졌는데 다시 도로 올라올 수 있는 힘. 장애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회복 탄력성이 큰 거야. 어려운 환경 속에 가난을 딛고 일어나 성공한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큰 거야. 중가운데 투병하다가 일어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일어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집안에다 공책에다 어디 한 개 써놓는 말들이 있어. 고통은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딱 써 있어. 고통 때문에 성공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성공을 못해. 고통이 없어도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고통을 넘지 않고 성공은 없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매는 달지만 인내는 어떡하다? 쓰다라는 게. 쓴맛을 겪지 않고는 단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에 넘어갈 때도 이 혀에는 모든 맛을 다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성공의 요소들, 실패했다, 배우지 못한 것도 뭐가 됐다? 성공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 못했다고 얘기해요. 이 자신감, 스스로를 믿는 거는 자신감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라야 될 이 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가 뭐다? 정상 꼬리죠. 그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요? 여기 서 있죠. 이 코가 있고
발이 있고 저는 그림을 그려도 나랑 비슷하게 뿐이 못 그려. 짜리몽땅한 게. 늘 봐왔던 게. 그럼 여기에서 이 목표를 내 눈에 계속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그거를 가로막는 게 있죠. 이 앞에. 이 장애물이라 해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성공은 목표를 이루는 거는 내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다? 두려움, 또 공포, 의심, 비난,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눈앞에 딱 가로막히니까 여기에 있는 자신감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 뭐냐? 내가 꿈꾸는 목표, 내가 꿈꾸는 결과, 내가 원하는 비전 이런 것들을 내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 공포, 이런 의심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엄습했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다? 내 꿈을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딴 놈한테. 기브업. 이거를 포기라고 해요. 포기하다. 전부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 꿈도 목표도 이런 신념도 기부하면 그게 다른 사람이 다 갖고 가서 기부 포기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게 포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공포가 있을 때 이 목표를 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꿈, 그 목표 지점을 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요. 꿈을, 목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돼. 이만큼. 크게 만드니까 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될 때는 목표를 더 크게 하라.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여기 가로막는 장애물보다 내가 더 커버리면 돼. 내가 이렇게 거인이, 그래서 잠자는 자이언트를 깨워라 하는 거는 내가 더 크니까 요게 내 턱 밑에 온 거야. 웃어요, 안 웃어요? 그냥 탁 눌러버리면 돼. 거의 쉽게 딱 딱 눌러. 두려움 가, 공포 가, 꺼져, 눌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자기 개발인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쓰는 방법은 내가 크려고 해보니까 더 이상 안 커. 또 목표를 또 크게 세우려 했더니 이까지 어쨌든 올라가든지 그걸 한 번 더 해야 돼. 방법은 딱 하지. 여기에 있는 두려움, 공포, 의심, 불안을 어디로 만들면 내 등에다가 배낭으로 매라 이거야. 내 등에는 지금도 뭐가 있다? 공포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비난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목표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럼 목표를 보고 달려갈 수 있을 때 그냥 한 방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목표로 갈 때 요까지, 요 돌뿔이 있는 데까지를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1단계를 거치고 2단계는 요까지 2단계가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로 쭉 돌아가지고 3단계 산을 가려면 그럼 일로 빙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4단계. 그런데 여기는 쉬면서 넘으면서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게 5단계 아니에요. 이 5가지 스텝을 석세스 로드맵 5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다음 시간 때부터 요 단계에서 해야 될 거, 요 단계에서 해야 될 거, 요 단계에서 해야 될 걸 합치면 여러분의 성공의 지도를 갖고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성공 지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를 석세스 로드맵 5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2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 내 경험치를 가지고 만들어서 저작 등록을 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무료로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나눔을 하는 거니 다 같이 따라했어요. 강사 참 착하다. 참 착한 강사라고 나도 생각해요. 그래서 일어나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착하지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착한 일을 뭘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단계에서 해야 될 거는 바로 뭔가면 why, 왜라는 부분이에요. 왜 내가 이 사업을 하려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성공하려 하는가? 내가 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내가 왜 잘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유, 성공의 이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뭐라고 하면 영어로는 PPS. PPS는 퍼스널 플래닝 시스템. 개인적인 성공, 석세스 플래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때 뭐를 하는 거 하게 되면요. 이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이유 만들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만들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를 만드는 거 하게 되면 첫 번째 나에 대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유를 투비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투비리스트는 내가 되고 싶은 나, 신념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크라운이 되고 싶다, 아니면 트리플이 되고 싶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성공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다, 여행문화 답사가 되고 싶다, 심리학 박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8층 건물 소유주가 되고 싶다. 이게 다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미 돼 있는 거 말고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버지는요, 웬만하면 다 돼.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나는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건 신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건 사실인 거야. 나는 형편없는 불효자식이다. 이게 신념이다, 사실이다? 다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면 어머니에게 가장 인정받는 효자 김세우다. 그건 신념이다, 사실이다? 신념. 그 신념이 사실화되면 뭐가 생긴다? 신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 평판이라는 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이유, 투비리스트를 만드는 거 중요한. 이게 나는 누구인 거, who am I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to have 리스트, 내가 갖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는가. 세 번째, 가고 싶은 게 어딘가. 다음, 하고 싶은 게 뭔가. 먹고 싶은 게 뭔가. 100가지씩만 해도 500가지 이유, 성공의 이유를 만들면서 어느 과정을, 단계를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요까지 올라갔는데 요까지면 또 요까지 올라가. 요까지를 왔다 갔다 이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내 성공을 석세스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요게 준비가 되면 왜라는 이유를 만들 때 이때까지 준비하기 전에는 익숙해지기 전에는 학습하기 전에는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 듣고 이 강의 듣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멘토링 강의 때 한번 가서 들어가 봐라. 땅땅하고 조그만 놈인데 목소리는 화통 같고 들어보니까 자극되는 것도 있고 열받는 것도 있는데 네가 강의하는데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잖아.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여기 가는 거죠. 여기 가는 건 내가 왜라는 이유가 생기면 두 번째 그럼 뭔데 하는 what이라는 게 생겨나죠. 뭘로 할 건데 이때 하는 거를 비즈니스 스쿨인 거예요. 비즈니스 스쿨은 경영대학원을 비즈니스 스쿨이라 그래요. 그럼 비즈니스 스쿨은 내가 여기서 할 거는 사업계획을 최소한 세우라 이거예요. 왜? 4차 산업의 교육혁명, 창업혁명이 있다면은 사업계획을 내가 세울 수 있는 사람, 구상할 수 있는 사람, 이때 회사는 진짜 어떠한가 알아봐야죠. 경영자 철학, 연식은 어떻게 나오는, 제품 컨셉은 어떻게 되고, 보상은 어떻게 되고, 회사는 어디 있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고, 글로벌 현황은 어떻고, 이런 재무제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다음 나오는 제품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보상 플랜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는가, 진입비는 높은가 안 높은가, 다른 회사하고 경쟁력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적 측면에서 이걸 분석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그걸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가장 좋은 게 창업 컨퍼런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업한 경영자가 직접 강단에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과정을 오픈해주고 방송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업계획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서 여기에서 회사, 그리고 나, 제품, 보상, 이런 것들이 과연 다이아몬드형으로 돼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내랑 회사랑 계약을 맺고 회사가 제품을 출시하고 보상을 내놓고 이게 나에게 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달했을 때 이런 지렛대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다 보니까 구물을 짜는 일, 그래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거 1시간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보면 되잖아요. 요즘 인터넷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 다음에는 요 기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 성공을 도와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누구고? 내가 회피해야 될 사람은 누구고? 내가 삼고초려할 사람은 누군가? 그때 필요한 게 후예요, 후. 누구랑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스폰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파트너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 같이 둘 다.
시작할 땐 스폰서가 중요하고 시작하면 파트너가 중요한 거야. 스폰서는 이미 있으니까 중요한 거야. 파트너는 없으니까 필요한 거야. 요소와 조건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파트너 제껴놓고 스폰서만 앞에 붙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끝인 거야, 라인이. 밑에 내려가도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하다? 스폰서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고 그 스폰서들이 갖고 있는 로드맵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 로드맵들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게 뭐예요? 회사가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이런 멘토링 특강을 통해서 혼자가 아무도 몰래 사업해가지고 진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회사가 제공하는 휴TV 또는 이런 교육의 현장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때 뭘 하는 거면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인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인맥의 분류, 그 인맥의 그리고 활용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할 사람 안 할 사람 오다 진입할 사람 안 할 사람 이걸 따지면 끝난다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인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만날 인맥이 어느 정도인가 인맥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가 내가 좋은 사람들을 인맥을 발굴하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맥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사람이 오는 거고 내가 거지가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침에 여러분 옆에 거지가 누워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같은 장소에 모여요. 누가 모이라고 고지서 준 게 아닌데 서울역, 부산역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역전에 가면 그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 따라 그 사람들도 이동해요. 추운 날, 더운 날. 그리고 화물칸을 이용하는 방법, 철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 알아. 그런데 부자들은 보면 또 부자 동네끼리 모여 살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동네끼리 모여 살아. 그 주변이 그게 바로 포지셔닝, 위치 선정인데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은 대통령들만 만나고 CEO는 CEO들만 만나고 리더는 리더들만 만나요. 떴다방은 떴다방들만 만나고 전과자들은 또 전과자끼리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워있어. 교도소 가게 되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인맥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고 내 주변 앞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데 요즘은 뭐가 중요해요? 인터넷, SNS 플랫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 조건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 계획이 명확하게 전달돼야 된다는 게. 이 정보가 이 팀이 갖고 있는 분석력, 정보, 자료, 소스들은 괜찮다 하면 이제는 사람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오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죠. 끊임없이 만약 우리 이용술 그 그룹 메가스터디인가요? 그 그룹 같은 경우는 2시 이거를 끊임없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연락 오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를 정보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다 보게 되면 연락해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여러분 퍼블릭 릴레이션 공적인 관계 PR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후가 댕겨놨을 때 이 후를 가지고 다음에 요 고개를 돌고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배배 꼴 때는 노하우가 필요해서 이때 필요한 게 하우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A, B, C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우리 그룹 조직의 A는 누구인가? 어드바이저는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성과가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회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 설명이 가능한 사람, 미팅이 가능한 사람, 후원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A의 역할이 많은 조직일수록 유리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B는 비즈니스 메이드, 브릿지, 다리 내는 역할, C는 컨슈머. 그 컨슈머가 바로 비주슈머 아니에요. 그럼 좋은 정보만 제공돼도 물건을 싸게만 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의 진입비 누적으로 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걸 쌓아가지고 사업화할 것인지 그러한 결정들을 여기서부터 하나씩 내리면서 경험자들과 함께 나가는 거죠. 이래 나가게 되면 이제 이걸 올라야 되잖아요. 바로 오르기 힘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땡겨주고 밀어주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팔로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에서 선방하는 사람이 있고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쉬어주는 사람이 있고 멈춰주는 사람이 있고 강약 조절을 하고 멘토링, 코칭,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리더십과 팔로십 이게 A 워크숍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열정인 거예요. 이 패션이 이때 필요한데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이거 배낭에 매자마자 열정적으로다가 바뀌어가지고 세상 끝났어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노래 끝났다고. 말도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3일 지나면 이제 힘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비주슈머 마케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비전과 미션이 없는 사람이 열정을 가졌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신입사원한테 아무 일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복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인사하는 것만 시키는데 여기는 갓 들어온 사람을 봉이다 싶어가지고 전부 덤벼들어가지고 이 인맥 갉아먹지 못해 난리하다가 다 손잡고 서초동에 가는 거야. 이거. 얘가 시켰어? 아니면 얘가 했어요? 얘가 네가 말했잖아. 이래 사태질러다 빠빠빠빠 하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운운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 성공을 위해서 알아야 될 이 모든 관계는 인간관계다, 거래관계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인간관계예요, 거래관계예요? 거래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관계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상호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업이 생존 조건이에요. 수익 창출. 이익이 없으면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래를 통해서 상호 신뢰가 쌓였을 때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당신을 위해서, 당신들 회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정도 내가 손해봐 줄 수 있다. 그때 배려와 희생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양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관계에서 우리 인간관계, 7년 된 사람 버리면서 7시간 만에 이 사람과 눈 맞아가면서 무슨 인간관계예요? 다 구라예요. 다 같이 제대로 알고 하자. 비즈니스는 거래관계인 거예요. 거래관계가 상호 신뢰가 생긴다는 것은 상호 합의하에 상호 이익이 생기고 상호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났을 때 그때 인간관계에서 관계의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으로 맺어진 형제 같은 패밀리 같은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밀리도 여기 데려오니까 인간관계 운운하다 거래 때문에 다 깨지잖아요. 이모 때문에 망했니, 고모 때문에 망했니, 처삼주 때문에 망했니, 재수가 안 했으면 이러지 않을 건데 명절 때마다 지금 14년째 하는 친구도 있어. 지금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정확한 개념 정리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